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이 제 배지훈 유치원 임용고시 카페에다가 질문을 올려놓으신 거를 답을 좀 달아드리는 날인데요. 제가 답을 물론 글로써도 남겨드리겠지만 그 글로써 남겨드리는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같이 공유를 좀 하면 우리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조금 더 잘 소통하는 그런 기분도 들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카페에 글 다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배지훈 유치원 임용고시 카페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제 수강생 분들이라면 어떻게 들어오시는지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좀 카페에 좀 들어오면요. 일단은 최신글 보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최신글 보기를 한번 누를게요. 이제 출시가 뭔가요? 라는 그런 질문도 나왔어요. 이거는 누군가 어떤 선생님께서 아주 길게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출시라는 거는 추가 시험이라는 말이죠, 선생님들. 그래서 추가 시험은 한 2번 정도 있었는데요. 2013년도에 한 번 있었고 2019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TO가 이미 한 번 나고 추가 TO를 좀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빨리 선생님들이 좀 부족하다, 조금 더 많이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될 때 6월 말 정도 해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추시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추시가 있으면 1년에 2번 임용고시가 있는 거니까 재수하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초수 선생님들은 조금 시간이 없죠. 6월 말 정도에 이제 임용고시가 있으니까요. 우리 임용고시생들한테는 매우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강사는 이제 죽는 거죠. 선생님들 강사는. 제가 2019년도 출시 때 출시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 강의도 같이 하면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1년에 2번 해야 되고 문제풀이를 1년에 2번 하고 기출문제도 1년에 2번 했거든요. 선생님들 그렇게 하니까 강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은 출시에 합격하신 선생님들의 그 행복한 그 모습을 보고서 그 힘든 거는 다 눈 녹듯이 다 사라졌고 자랑스러움만 남았겠죠, 선생님들. 그러니까 출시가 있으면 일단 우리 임용고시생들한테는 매우 좋은 거예요. 하지만은 출시가 잘 없죠, 선생님들. 만약 출시가 있었으면은 벌써 공고가 났었어야 되거든요. 6개월 전에는 공고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게 없었으므로 올해는 당연히 출시가 없습니다. 간헐적으로 이렇게 출시가 나와요, 선생님들. 출시에 대해서는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위에 논술 필사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선생님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는 논술 필사 방법이요 하고 유유유 이렇게 하셨는데 왜 울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사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손도 아파서 논술 공부하는 날엔 글자 쓰기가 더욱 힘들어요. 유유라고 했어요. 필사를 타이핑하는 건 별 효과 없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필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사라는 거는 나보다 조금 더 글을 잘 쓰는 사람의 문장을 모방해 보면서 나도 그 사람처럼 글 쓰도록 내가 닮아가도록 그렇게 학습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따라서 필사를 하실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필사하는 것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은 여기에서 어떤 어휘를 썼나, 그러니까 복문 같은 거에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그런 경우나 아니면은 맨 끝에 서술어 처리를 선생님들이 매우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리를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해서 문장이 아주 편안하면서도 많은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었느냐라는 거를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시험을 볼 때는 손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필사를 하실 때는 시험 볼 때하고 똑같은 그런 매체인 펜을 가지고 볼펜을 가지고 쓰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손도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손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게 되면은 또 손에 건초염도 오고 안 좋은 거 이제 오게 되니까요. 그런 거 안 좋은 거 와서 공부를 못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필사에 그런 의의를 살리면서 타이핑이라도 하면서 좀 필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손으로 쓰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만 손으로 쓰는 게 너무 어렵다면 타이핑이라도 해서 문장의 구조라던가 그다음에 이라던가 문장의 끝맺음 같은 거를 배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을 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필사는 손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손이 너무 아프시면 타이핑으로 대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습을 타이핑으로 반복해서 하시다가 손으로 옮겨서 한 번 정도 다시 써보시면서 타이핑으로 연습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올렸거든요. 이렇게 답을 올린 이유는 선생님들마다 또 각자 공부 방식이 다르니까요.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타이핑으로 했을 때는 전혀 효과 없더라 라는 선생님도 계실 수 있고, 어떤 선생님께서는 타이핑으로 해도 나중에 손으로 썼을 때 타이핑 했었을 때의 어떤 그 인지 능력, 그다음에 개발된 더 발전된 그 성장한 인지 능력이 손으로 썼을 때 그대로 옮겨지더라 라는 선생님도 계시니까, 선생님들마다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라는 거를 스스로 한번 시험해 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답을 달아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올라가서 다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은 학교 감염병 대응 1단계 질문 있습니다 라는 질문이고요. 이 질문에서는 1페이지 A+를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담임교사의 조치사항 6에 철수의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철수를 데리고 근처의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안내, 이렇게 써져 있는데, 담당 교사의 조치사항 3에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철수가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안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밑에 조금 더 쓰셨는데요. 감염병 유증상자가 발생했을 때 담임교사 혹은 보건교사 중 누구든지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면 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너무나 잘 추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너무 잘하셨고요. 이거는 선생님의 추론이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유치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어떤 유치원은 보건 담당 교사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 어떤 경우는 보건 담당 교사가 어디 간 경우도 있잖아요. 어디 갔거나 바쁘거나 딴 일이 많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담임교사가 하는 것이고, 담임교사가 좀 더 바쁘거나 정신없거나 하는데 보건 담당 교사가 분명하고 역할이 완전 분담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보건 담당 교사도 연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테나를 한번 좀 찾아봤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아테나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71페이지 아테나거든요, 선생님들. 여기를 보니까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 1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6번 철수의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철수를 데리고 근처의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보건 담당 교사의 조치사항에서도 3번에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철수가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안내한다. 이렇게 써져 있네요. 담임 선생님도 연락하고 보건교사도 연락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유치원의 어떤 사정이나 실정에 따라 담임교사가 연락할 수도 있고 보건 담당 교사가 연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좀 담임교사가 하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담임교사가 부모님도 좀 잘 알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안녕하세요 선생님, 왠지 그러니까 카페에다가 답을 다를 때도 이상하게 인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선생님들. 그래서 인사를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 이렇게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의 추론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상황에 따라 담임교사나 그다음에 보건 담당 교사가 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으로 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중으로 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쓰면 우리 선생님들이 엄청 또 헷갈려 하셔가지고 답안에 이중으로 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그걸 강조해서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 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 버튼 이제 누르면은 되는 거예요. 띵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반두라의 무시행 학습에서 궁금한 점 이렇게
어떤 선생님이 올려주셨는데 반도라의 무시행 학습에선 모방에 대한 강화가 없더라도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무시행 학습이라는 거는 시행을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도 학습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행동주의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고서 누군가의 강화를 받아야 그 행동이 습관 형성이 된다. 빈도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도라의 무시행 학습은 그 행동주의와는 다르게 시행을 하지도 않고 모방에 대한 강화가 없더라도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강화가 없더라도에서 강화는 반도라가 말한 외적 강화, 자기 강화, 대리 강화 세 개 모두 포함인 건가요? 그렇죠. 어떤 강화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욕을 했다. 그러면 아이가 욕을 했을 때 어떤 강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은 높은 거죠. 선생님들 강화는커녕 처벌을 받아 욕을 했다면 하지만 TV 같은 거 이렇게 보고서 그 행동을 했을 때 누군가 너 잘했다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말을 전혀 듣지도 않고 외적 강화든 자기 강화든 대리 강화든 아무한테도 그런 말을 듣지 않았는데도 유치원 와서 그 행동을 하더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무시행 학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좀 쓸데없지만 이러지 않으면 정의가 잘 안 외워져서 이렇게 하셨는데 쓸데없다니요. 어떤 질문도 쓸데없는 질문은 없다.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또 던지시면 제가 기억해놨다가 다음번에 복습 같은 거 할 때 무시행 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의 질문 중에는 쓸데없는 건 전혀 없다. 저도 물론 공부가 되니까요. 우리 질문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제가 뭐라고 써드릴까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의 추론이 맞습니다. 시행학습은 어떤 강화도 받지 않음에도 행동을 판단은 입니다. 그 행동을 위에하고 좀 비슷하게 써볼까요? 강화받지 않았음에도 그 다음에 관찰자가 학습을 하게 하는 입니다. 이렇게 한 줄만 쓰면은 조금 약간 뭔가 비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드니까 격려의 그런 말을 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한테는요. 선생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올해 합격하세요. 짧아가지고 2줄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응원의 말까지 제가 써드렸어요. 등록을 했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주일이 시작이 되었네요. 좋은 의미 있는 우리 선생님들 꿈을 향한 그런 도전의 어떤 하나의 획을 긋는 좀 멋진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영상으로 혹은 수업 시간에 뵐게요.